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클라이언트 개발실의 픽업 파트를 맡고 있는 로이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트 관리 매버릭스에서 섞기까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스테이트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드로이드 개발에 있어서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태는 사용자가 인터랙션하는 UI 상태인데 이를 간결하고 일관되게 관리하여야 추후 유지 보수할 때의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빌리티를 2020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겪고 있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MVVM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부서를 이동하게 된다면 아키텍처를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또 각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작성되게 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xJava를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스테이트에 대한 조회와 수정이 동일한 스레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 문제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스테이트를 참조하면 안 되는 라이프사이클에서 참조하게 되어 발생하는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문제들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카카오 티피커를 개발할 당시 매버릭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매버릭스는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MVI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입니다. 매버릭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버릭스는 MVI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싱글 스테이트로 상태를 관리하며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로 상태를 조작합니다. 또한 스테이트에 대한 조회와 수정을 단일 스레드에서 강제하고 스테이트에 대한 참조를 정해진 익스텐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문서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버릭스는 매우 딱딱한 구조였는데 이러한 덕분에 어떤 사람이 개발하더라도 매우 유사한 코드가 나올 수가 있었고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 덕분에 매버릭스의 도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202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다른 서비스에도 도입이 되어서 카카오티 픽업뿐만 아니라 카카오티 트러커 앱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RxJava와 뷰를 기반으로 개발하던 트렌드가 코루틴 플러스 컴포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매버릭스의 장점들은 점점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루틴을 사용하게 되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스테이트에 대한 조회와 수정을 단일 스레드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코드는 불필요해졌고 싱글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적인 참조를 위한 익스텐션은 컴포즈로 오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기존에는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이제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기만 한 프레임워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카카오티 피커에서도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화면이 복잡해졌고 사용자의 상태, 예를 들면 출퇴근이나 서비스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화면 스택을 강제로 바꿔줘야 되는 등의 화면 이동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포즈를 도입을 하면서 기존 뷰로 짜여졌던 코드들도 컴포즈로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매버릭스는 내부적으로 AAC 뷰 모델의 근간을 두고 있는데 AAC 뷰 모델을 컴포즈와 함께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AAC 뷰 모델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계되는 데 반면 컴포즈는 자기가 컴포즈 노드에 추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부분적으로 쪼개려고 하면 부분 섹션의 컴포즈는 디태치되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뷰 모델은 프래그먼트 단위에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게 되어서 신경 써줘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AAC 뷰 모델은 테스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AC 뷰 모델 없이 컴포즈로 구성되는 뷰 모델 서킷을 도입을 했습니다. 서킷은 슬랙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서킷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서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킷은 컴포즈에 기반을 둔 간단하고 가벼운 화면 상태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서킷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MVI, 싱글 스테이트,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 여기까지 매버릭스와 동일하고요. 컴포즈 런타임 기반의 스테이트 관리와 스크린 단위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서킷의 핵심 요소는 스크린, 프레젠터, UI 세 가지인데요. 먼저 스크린에 대해서 알아보면 스크린 모델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오브젝트랑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서킷에서의 화면 내비게이션은 모두 스크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 넘기는 번들 어규먼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프레젠터는 MVI의 프레젠터 같은 개념은 아니고 MVVM의 뷰 모델과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서킷의 프레젠터는 AAC 뷰 모델과 다르게 컴포저블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시에서 나오는 카운터 프레젠터는 앞서 이야기한 스크린과 내비게이터를 어규먼트로 받아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환하는 컴포저블 함수입니다. 프레젠터는 내부적으로 상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서킷의 프레젠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컴포즈의 리멤버를 통해서 상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te는 현재 리멤버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서킷에서는 프레젠터에게 입력되는 사용자의 이벤트도 스테이트 내부에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벤트 싱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벤트가 왔을 때 어떻게 상태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스테이트에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인크리멘트나 디크리멘트라는 이벤트가 오게 되면 아까 리멤버해 두었던 카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카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프레젠터의 함수를 리컴포지션 시킵니다. 그러면 변경된 카운트에 따라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반환되는 식입니다. UI는 가장 단순하고 익숙한 형태이실 텐데요. 아까 프레젠터가 반환한 상태와 모디파이어를 받는 컴포저블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UI에서는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서 스테이트에 정의해 두었던 이벤트 람다를 실행해서 프레젠터에게 액션을 전달합니다. 여기 보면은 버튼이 각각 눌렸을 때 아까 정의해 두었던 이벤트 싱크의 람다를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 프레젠터, UI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한 액티비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액티비티 내부에 특정 스크린이 주어졌을 때 어떤 프레젠터와 UI가 바인드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의한 서킷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onCreate에서 컴포즈 컨텍스트로 진입하고 아까 정의한 서킷 모델을 컴포지션 로컬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킷 컨텐트로 카운터 스크린을 넘겨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킷 컨텐트는 주어진 스크린을 통해서 프레젠터와 UI를 찾아서 적절한 화면을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이 단순한 코드로 아까 설정했던 카운터 UI와 카운터 프레젠터가 모두 다 설정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서킷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프레젠터와 UI가 뜰지 매핑하고 프레젠터는 컴포즈를 통해서 상태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UI는 상태를 받아서 리컴포지션 되며 사용자의 액션이 발생할 때 스테이트의 람다를 실행하게 됩니다. 서킷에서는 스크린에 따라서 프레젠터와 UI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므로 부분 화면 로직을 분리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서킷에서는 자체적인 화면 스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백스택은 컨피규레이션 변경 시에도 유지되는 리스트 오브 스크린 형태의 모델입니다. 내비게이터는 백스택에 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래퍼이고요. 내비거블 서킷 콘텐트는 앞서 정의한 백스택의 가장 탑에 있는 스크린을 모니터링하면서 탑 스크린을 그리는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백스택이 이제 푸시되거나 팝되어서 탑 스크린이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이 변경되는 시기죠. 이 화면에서 백스택의 루트로 홈 스크린을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화면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초의 홈 스크린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 프레젠터로 이제 진입이 되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 이벤트에 따라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서 show add favorites라는 이벤트가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비게이터의 go to를 통해서 add favorites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백스택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dd favorites 스크린이 백스택의 탑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은 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화면을 자동으로 add favorites 스크린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킷 내비게이션은 백스택을 리스트 오브 스크린의 형태로 관리를 하므로 전체 스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회하기 쉽고 스택을 조작을 하려면 리스트의 스크린을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므로 커스텀하게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어떤 화면에서든 내비거블 서킷 컨텐트로 구성하기만 하면 네스티드 백스택을 갖도록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용자 플로우에 대한 네스티드 백스택 또한 구현이 용이합니다. 피커에서는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에 따른 화면 전환에 서킷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커에서의 구현을 통해서 서킷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처리할 화면을 어스 스크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스 스크린은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스 스크린이 띄워졌다가 안 띄워졌다가 해야 되므로 어스 스크린을 감싸는 루트 스크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루트 스크린은 사용자의 상태를 옵저빙하면서 로그인 상태가 아닐 때 어스 스크린을 띄워줍니다. 이 어스 스크린은 사실 좀 더 복잡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용자는 최초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으로 랜딩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 이동에 대한 스택이 존재해야 하므로 어스 스크린은 자체적인 백스택을 갖고 루트로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약관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약관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브미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면 사용자의 상태는 어서라이즈드로 변경이 되고 그럼 변경된 사용자의 상태는 루트 스크린에서 감지되게 되고 루트 스크린은 어스 스크린을 로그인 이후 화면인 노멀 스크린으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로그인 이후의 화면 또한 화면 스택을 구성을 해야 하므로 노멀 스크린은 자체적인 백스택을 가지고 메인 스크린을 스택의 루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로그인하면 스택에서 바로 이탈을 하게 되고 메인 화면이 노출되게 되는 식이죠. 여기서 공지사항 화면 등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노멀 스크린의 백스택에 스크린이 쌓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사용자의 플로우를 네스티드 백스택으로 관리해서 단순화하기가 쉬운데요. 다음 피커의 차량 등록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퀵 서비스를 수행할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등록 화면은 차량 모델 입력, 차량 번호 입력, 제출 세 가지의 화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화면은 모두 차량 등록 화면의 하위 화면이므로 다음과 같이 차량 등록 화면 내부에 백스택을 구성을 하고 차량 모델 입력 화면을 루트로 지정을 합니다. 이후에 사용자는 모델 입력 화면에서 차량 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한 뒤에 제출하기를 눌러서 서버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에 성공을 하였다면 플리 스크린 자체를 팝시킴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이전에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피니시 이렇게 3번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어 탑으로 선언된 부모 화면을 실행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서도 바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저희는 서킷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프레젠터와 UI가 일관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화면, 특정 화면을 부분 스크린으로 쉽게 쪼개서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컴포즈 레벨에서 백스택을 구성을 하고 편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 변경을 상태에 따른 화면 이동과 네스티드 플로우에 대해서 모듈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AAC 뷰 모델보다 훨씬 단순한 형태의 프레젠터와 UI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프레젠터의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네, 피커에서는 사실 이런 복잡한 화면 구성 때문에 서킷을 도입을 하였지만 저희가 과거에 그랬듯이 각 앱에 따라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서 서킷은 최고의 프레임워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는 접근보다는 서킷이 지금 저희 팀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수월했고 최적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것이어서 각자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프레임워크인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저희 팀이 서킷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